네, 해보겠습니다. 342번은 그냥 이제 342번은 조금 바뀐 거야. 이 앞에 것까지는 접선의 방정식 이제 두 번째 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웨이브의 한 점도 어차피 t, ft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어차피 접점은 구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을 구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되고요.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y는 mx 플러스 3이야 라고 하면 보통 저건 정점으로 보는 거야. 정점으로 보는 거라고. 뭔 말이야? 0,3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0,3을 지나면서 쟤한테 접선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당연히 f'x가 나오겠죠. 우리는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식을 세우겠죠. y-y1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ft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f't니까 3t의 제곱 그 다음 3t의 제곱 그 다음에 x-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x-0이란다. 미쳤나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다시요. y-y1은 여기가 접점의 t, ft라고 놓은 거야. 내가 접점을 t, ft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t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기울기는 f't니까 3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웨이브의 한 점이 0,3인 거야. 웨이브의 한 점이 0,3. 그리고 나서 그냥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대입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t가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실제 문제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342번을 보셨고요. 그 밑에도 이제 다 똑같은데 너희 책에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342번 해설을 쭉 보다가 뭐 특별한 게 있나 라고 하다가 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그 고쟁이에. 그래서 제가 나와 있어서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워됐죠? 내가 아까 이제 구별은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f 프라임 0이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f의 0이 뭐 2야. 그러면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 1차원 기수하고 상수항을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다른 거야. 알았죠? 그냥 그거하고 다른 거야. 이번에는 뭐냐면 f의 a가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제 한 건데 fa가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야. fa가 0인 건 당연히 알죠. fa가 0인 건 당연히 알아요. 좀 심플하게 빨리 가겠습니다. fa가 0인 건 당연히 알아요. 얼마냐면 fx가 x-a에다가 몫이 qx다 이런 뜻인 겁니다. fa가 0인 건 저런 뜻인 거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 거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결론만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나중에는 결론을 기억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얘를 미분하겠죠. 그러면 f'x가 되고 미분하면 qx가 되죠. 곱미분이죠. 미분하면 x-a에다가 q'x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f'a를 대입하면 qa가 되고 얘가 0 돼 버리고요. 그 f'a가 0이야. 그러니까 qa가 0인 거야. 그러면 qa가 0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qx가 다시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 겁니다. 맞습니까? qx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녀석이 나오면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말 얘가 과정인 거고 너희들의 결론은 fa가 0이고 f'a가 0이야 얘하고는 구별해. f'0이 1이고 f'의 0이 2야 이건 구별해. 여기 00이 떴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더라?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 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근, 접한다 이럴 때 씁니다. x-a의 제곱이야 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쟤가 인수로 갖는 거거든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어떤 다항함수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이런 거는 됩니다. a일 때 접합니다. 알았죠? 저 상태면 a일 때 접합. 아, 제곱일 때요? 만약에 세제곱이면 다시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짝수 제곱일 때만 접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다 그러면 관통하는 겁니다. 알았죠? x-a의 제곱만 있을 때 접하는 거야. 짝수일 때는 다 접해. 짝수일 때는 다 접해. 음수로 내려가는 게 없어서 그래. 그 점까지 0은 딱 됐는데 그 양 옆으로 음수인 점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a일 때는 0인데 a의 양쪽 옆에서는 양수가 나올 거라고 얘가. x-a의 제곱이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a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녀석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2차 이상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 책에 있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책은 첫 번째는 뭐야? 중근을 갖는다. 이건 2차일 때, 짝수일 때 접해 이렇게. 근데 3차일 때도 중근 갈 수 있거든. x-a의 세제곱 이렇게. x-a의 세제곱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럼 3차일 때는 이렇게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뭐냐면 x-a의 제곱 뭐 qx 이렇게 되는 형태고 얘는 x-a의 세제곱 그 다음에 qx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3차이면 관통에 위아래로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뭐 극대극소를 배운다던가 그래프를 배우면 조금 더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도함수하고의 관계에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형태 때문에 뭐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식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여러 가지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제곱이야 중근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세제곱이야? 그래도 중근을 가져. 알았죠? 중근을 갖는데 이렇게 중근을 갖는 거지. 어쨌든 중근이잖아. 그치? 제곱을 가져? 그러면 튕겨져 나가.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걸 계속 기억하진 않는다고. 이걸로 계속 풀진 않아. 이렇게 계속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았죠? 딱 한 번 정도 듣고 그래. 내가 누군가한테 들은 것 같아. 그 다음에는 x-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어. 왜 갑자기 왜 제곱이었더라? 갑자기 이게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쯤 한번 다시 떠들어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 정도만 정리하고 이게 참고란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고정 해설지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형, 그러니까 1권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유형이. 그래서 1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3번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어차피 원점에서야 외부의 한 점이 원점이야. 이미 원점으로 나와 있어. 알았죠? 외부의 한 점이 원점이라고 이미 남아 있어. 원점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외부의 한 점인데 그냥 굳이 여기서도 알고 있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리고 참고로 미분계수와 더함수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이더라도 보통은 극대극소까지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아는 게 우리 중간고사 볼 때도 좀 더 유리해. 왜냐하면 뭐 3차식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살짝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보시는데 얘도 사실은 4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유리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우함수구나. 나는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뭐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게 우함수구나. 난 이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우함수야? 라고 물어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식이 같단 말이야.
그치? fx가 뭐냐면 x의 대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인데 f의 마이너스 x, 즉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x의 대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어서 둘이 같아. 그러니까 우함수인 거예요. 미분하면 기함수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고. 이거 미분하면 기함수잖아. 3차만 나오니까. 뭐 그런 정도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 4차 함수를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이렇게 W 모양이야. 4차 함수는 W 모양인데 좌우로 대칭해야 돼요. 좌우로 대칭이고 얘가 싹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이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냥 삼각형 넓이만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좌우로 대칭인 그래프에서 원점인데 원점에서 내가 쟤를 그림을 딱 올리고 있으니까 좌우로 대칭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아, 그럼 내가 이 점 하나 구하면 이 점은 당연히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값일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그냥 당연히 이건 웹의 한 점이니까 사실은 이런 그래프의 특성을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t, ft로 풀겠죠. 뭐냐면 t, t의 대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t, ft로 놓고 푸실 겁니다. 아시겠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y-t의 대제곱.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을게. 2t의 제곱 플러스 8은 미분하니까 4t의 제곱, 아니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여기에 0,0 대입하죠. 좀 그래도 4차 방정식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때 막 엄청난 걸 내진 않아. 그렇게 되면 좀 살짝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봅시다. 344번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고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점을 지나고요. 모든 직선의 곱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점을 지나고요 라고 되어 있죠. 봐봐. 당연히 우리가 t, ft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봐봐라.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하겠죠. y-y1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고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0,0을 대입하죠. 그럼 봐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t의 세제곱에 플러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야. 산수만 틀린 것만 봐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3t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플러스 2t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맞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사라지죠. 근데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니까 t가 몇 개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돼. t가 3개가 나와야 돼. 지금 여기서는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니까 그냥 너희가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울기는 t 값이 결정되면 기울기야.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t의 값이 결정되면 기울기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마음속에서는 최대 3개까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오지? 중근을 가지니까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았죠? 지금 중근 같잖아, t가. 중근 가지니까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 근데 내가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이야기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편한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은 식이 더 정확하긴 해. 정확하다는 표현이 맞나? 식이 놓치지 않아. 정확하다는 표현보다는 식이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식은 빠뜨리지 않아. 웬만하면.
알았죠? 근데 얘는 웬만하면 빠뜨릴 수 있어. 내가 그림 잘못 그리거나 뭐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빠뜨릴 수 있어. 근데 식은 식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 중근이 두 개밖에 안 가져? 그럼 두 개 갖게 해줘. 세 개 가져? 그럼 세 개 갖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식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간혹.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문제가 있어. 간혹. 매번 그러진 않아. 알았지? 너희는 식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 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알았죠? 그래서 식으로 해결하는데 저게 저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나와. 그 두 개 대입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요 문제는 그것도 말하고 갔어야 되는구나. 그냥 기억하는 김에, 말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하고 가죠. 22분이죠. 원점을 지나고, 근데 이 원점이 여기도 들어가죠. 저 곡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입니다. 이런.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원점을 지나고 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웨이브의 한 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 있는데 원점을 대입하니까 원점이 있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 모르지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가 0,0이라고 해.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긋는 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나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웨이브의 한 점처럼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그 기울기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얘가 원래 있는 거고, 지가 접선이면서 접점이면서 그 점이네가 있는 거지. 그렇게 구하다 보니 걔도 나온 거다, 이 말.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웨이브의 한 점처럼 지금 구한 거죠. 웨이브의 한 점처럼 0,0을 놓고 구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는 게 더 우선적으로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조금 344번도 생각 조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45번입니다. 네, 요건 안 쓰겠습니다. 그냥 정말 딱 그겁니다. 맞죠? 그냥 T, FT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방 찾아야 되는 거죠. 웨이브의 한 점 딱 대입해 보시고 웨이브의 한 점인지 딱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345번은 딱 웨이브의 한 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기울기를 물어본 거라서요. 기울기 자체를 물어봤잖아요. 기울기는 F'T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T가 기울기가 아니야, 알지? F'T가 기울기인 거야. 알죠? 그래서 T가 구한 다음에 저기다 대입해야 되죠. ET-4가 기울기인 겁니다. ET-4가 기울기인 거야. 자, 그 정도 가시겠습니다. 346번입니다. 얘는 논점이 있어. 걔만큼 평이동했더니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접하였다. 뭐 별로 논점은 없는데? 자, 3, 4, 6 그래도 보고 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지? 저 평값 정리. 야, 3, 4, 6 빨리. 자, 3, 4, 6 있잖아. 평값 정리해야 돼, 생각보다. 3, 4, 6 뭐 이제 첫 번째 식은 그냥 쉽죠. y는 얼마야?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 y축 반환 k만큼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6x 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거 이거 위에 점 y는 다시 나와 있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y 프라임은 얼마 되냐면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과 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I 이걸 fx라고 해야 되나? 그러자 F'I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F'I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접점을 모르죠? 접점을 모르죠. 우리가 얘 접점을 모르니까 t, gt라고 합시다. 이렇게 t, gt라고 하면 g't가 얼마가 되냐면 3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됩니다. 둘이 같겠네요. 접선과 접하,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거 위에 점에서의 접선과 접했다. 아, 뭔 말이야? 이차 함수가 잠깐만 어떻게 그리는 게 좋겠냐?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3차 함수가 싹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알았지? 아, 몰라 나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위치 관계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내가 그은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얼마냐면 1, 마이너스 4. 그럼 나 이 접선의 방정식 완벽하게 나오거든. 그 완벽하게 나온 접선의 방정식 여기가 t, gt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접한다니까. 이 평행이동하면서 팡 저게 접혀졌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아낼 수 있냐면 t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근데 물어본 건 뭐니 물어봤냐면 k 값을 물어봤어. 알았지? k 값 물어봤어. 그래서 t 값 구한 다음에 k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t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t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t 값 구한 다음에 k 값 구하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거 생각보다 많았어. 자, 그 다음에 347번입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의 뭐라고 하냐, 거리?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미 이거 우리가 꼭 지금 시기가 아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최소값이니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고, 여기서 최소의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최소의 거리.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의 거리는 언제냐면 접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요 점을 t,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라고 놓고 f't가 얼마라고 놓으면 되냐면 2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얘가 기울기가 2니까. t 값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접점이 빵 나와버리고 그 접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때는 당연히 얘가 판별식 썼겠죠. 그때는 판별식 썼겠죠. 판별식 썼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하시면 2차 함수 안 낼 겁니다. 3차 함수는 당연히 안 내죠. 3차 함수 만나야 되니까. 만나니까 최소값을 낼 수가 없어. 아, 지금 4차 함수 되겠지. 4차 함수 내면 귀찮아. 아,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요. 바바바바바 싹.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접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뭐 근데 네, 저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347이고요. 348입니다. 지금 이쪽은 다 쉽고요. 뭔가 문제가 많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밖에 없었는지. 자, 해볼게요. 348입니다. 문장이 5줄이어서 길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샥 돼 있죠?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입니다. 축방 2분의 5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이 아닌 점을 A라 하자. 여기가 A입니다. 5,0이 A가 되죠. 그 다음에 1,4. 1,4는 이쪽에 있습니다. 1,4. B가 1,4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랑 P가 X축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A하고 B 사이를 움직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가 최대가 돼. 라고 하면 간단하죠. 싹 이렇게 연결합니다. A, B 연결하고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제일 먼 데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찾으면. 평행한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AB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AB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AB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5 빼기 1이니까 4고요.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점을 내가 모르죠? t, ft라고 놓겠죠. 당연히. 따라서 f't가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t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쉽습니다. 되게. 커피가 있었지. 넘어가죠. 3, 4, 9 빨리 해야 돼. 3, 4, 9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미분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꺾여요. 알았죠? 절대값이 있으면 꺾여요. 꺾이면 웬만하면 미분이 안 됩니다. 알았죠? 꺾이면 뾰족해, 아파.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미분이 안 되는데 미분 되게 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다 그냥 적어놓으면 돼. 절대값이 미분 가능해? 언제? 이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근데 문제에는 지금 절대값이 하나도 없잖아. 절대값 기호도 없고 아닌데? 그런 문제가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알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별표해놔야 된다. 절대값이 미분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 녀석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외우니까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 맞닥뜨리면 너희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fx가 있고요. 곡선 위에 fx 위에 점에 t 접점 y축과 만나는 점을 p 접선이 만나는 거야.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gt fx하고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1은 3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조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f의 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있고요. 그 녀석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조건에서는 더 이상 터치하면 안 됩니다. 저거밖에 없죠. gt 알아야 돼요. gt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밑줄 그어야 되는 건 거리.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 절대값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냥 놓으면 안 됩니다. 좌표, y좌표가 그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p가 뭐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란 말이야. y절편이야. 이때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써줘야 돼. 알았죠?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왜냐면 원점하고 y절편 당연히 수직으로 있으니까 이게 거리지. 그러니까 그냥 위아래로만 돼 있잖아. 그치?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방을 해봐야 되죠. 해볼게요. y-y1은 ft,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bt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거니까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x-t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y축 이게 접방인데 y절편이 필요해요. y절편이 필요하니까 얘가 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y절편이 필요하니까 y는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한 방에 써볼까? 실수 안 하겠지? 마이너스 3t의 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제곱이란다.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t의 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bt 사라져. 이거 남습니다. 이게 y절편입니다. 이게 y절편이야. y절편. 그러면 gt는 뭐야? gt. 저 y절편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무조건 절대값.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2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날린 겁니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항상 미분 가능입니다. 무조건 중근입니다. 무조건 중근해야 돼. 3중근, 2중근, 4중근, 중근.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꺾이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에서 미분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싹 이렇게 x축에 접해요. 그럼 x축에 접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싹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분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근의 개수가 3개일 때야.
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왜냐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리기 때문에 X축하고 관련이 있어. 실근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얘는 실근이 몇 개 나오는 거냐면 3개인 경우야. 그러면 꺾이는 게 3번 꺾이는 거야. 얘는 실근이 2개 있는 거야. X축하고 한 점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면 무조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 그치? 접하고 만나야 돼. 꺾여. 안 돼. 그러면 3차 함수가 미분이 항상 가능하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아까 말했잖아. 3중근, 2중근 이렇게 앞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럼 X축하고 맨날 접하려면 그냥 3중근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야. 알았죠? 3중근을 갖는 케이스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X-A의 세제곱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거듭제곱식으로 그냥 무조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아무리 때려봐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너희들이 식을 세워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t의 제곱 그 다음에 2t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반드시 0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반드시 0이어야 돼. t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따로 가진다고. 0에선 중근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ta에서 근을 무조건 갖게 돼 있단 말이야. 안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갑자기 여기서 a가 0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너희들의 사전 지식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a가 0 돼야 돼.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 갑자기 a가 0 되는 거야. 갑자기 a가 0 되는 거야.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a가 0 되는 걸 찾아내면 이 문제는 땡큐한 거고 못 찾아내면 어렵죠. 알았죠? 그래서 이 느낌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나오고 마지막에 F'사를 물어봤죠. F'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F'X거든요. 그래서 F'X는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48 더하기 B가 되는데 B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50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대책 없지. 근데 물론 너희들 이제 어느 정도 외우거나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여기 이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개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이 2개일 때, 3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문제 중요합니다. 갑자기 튕겨 나온 거라서. 저런 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들을 때는 엄청 쉽거든. 들을 때는 그냥 그래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니들이 뭐 한 달 뒤에도 기억이 나야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야. 350번은 일단은 패스할 건데요. 내가 나중에 너희 선생님이 로레 정리하고 평가값 정리 이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하시면 빈칸 넣기 문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조하시면 알았죠? 그래서 그 350번은 일단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350번은 패스하겠습니다. 351번 보겠습니다. 351번은 디귿 정도에다가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잠깐만요. 40분이죠. 시간 좀 있습니다. 두 문제 남아서요. 일단 살짝 여유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평값 정리, 아니 로레 정리에 대해서 평값 정리에 대해서 잠깐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요. 나중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FA하고 FB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 간단하게만 개념만 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B-A분의 FB-FA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그러니까 A하고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대신에 미분 가능할 땐 열린 구간이어야 되고 이때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얘야.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 평균 변화율과
같게끔 하는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 미분계수가 같게 하는 C1, C2가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우리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F'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고, 이때 FA하고 FB가 같으면 FA하고 FB가 같으면 미분계수가 0이지, 그래서 F'C가 0인 거야. 그걸 롤의 정리라고 해요. 알았죠? 이때 누구하고 FA하고 FB가 같을 때 우린 이때 갖다가 롤의 정리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FA하고 FB가 같으면 평균 배나율이 0되잖아. 그래서 미분계수가 0되는 케이스. F'C가 0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이 이렇게 잡히고 평균 배나율이 0이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F'C가 0이 되게 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가 다냐? 아니야. 생각보다 평균값 정리가 어렵게 나오면 개 어려워. 그러면 쉽게 나오는 건 뭐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이게 제일 기초 문제. A단계, 아니, 스텝 1에 있을 거야. 스텝 1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지금 거가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귿에다만 살짝 별표를 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쉬워가지고요. 나머지는 좀 쉬워서 디귿에다만 별표를 해놓으면 됩니다. 보세요. 351번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1,1이야. 그 다음에 1, 2, 3, 4. 아니야, 좀만 더 크게 할까? 1, 2, 3, 4. 1,1. 여기가 뭐 A라고 합시다. 1,1. 그 다음에 3,2.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3,2. 그 다음에 4,7. 7? 2, 3, 4, 5, 6, 7. 요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4,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지금 FA1, FA3, FA4가 되고, 여기 앞에 다항함수 밑줄, 다항함수 밑줄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그냥 다항함수라고 돼 있어도 무조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항함수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 왜냐하면 그래야 이 그래프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막 팍팍 꺾이고 이런 거 없다는 소리야. 이 사이에서 따라랑 팍 이렇게 막 아무튼 가는데 다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야. 모든 점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싹 이렇게 가고, 그럼 다시 싹 이렇게, 너무 좀 심했나?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야. 다항함수냐? 나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가 2인, F'X가 2인이라고 했죠? 그럼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합니다. 노란색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2분의 1이네요. 얘의 평균 변화율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여기서까지 평균 변화율을 보시면 여기는 1만큼 증가할 때 5네요. 그래서 얘 평균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에서부터 4까지 통째로 가는 거. 1에서부터 4까지 통째로 가는 거. 얘는 얼마냐면 3분의 6이니까 얘가 2네. 얘가 2네요. 1에서 3까지 통째로 가는 째가 2가 됩니다.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두 점이라고 하는 건 임의로 두 점을 잡는 거야. 그냥 따다다다다 뭐 이렇게. 그치? 자,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얘의 기울기가 2야. 근데 얘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짜라랑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4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이해됐죠? 이 그래프 안에는 반드시 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안 그러면 쫄로 갈 수가 없어. 1,1에서 4,7로 이동할 수가 없다고. 저런 기울기가 없으면. 다시 저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제일 심플하게 돼 있더라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가장 심플하게 돼 있는 거라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기울기가 2 이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저희 가려면. 이해됐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걸 꼭 증명해야 돼. 아니야, 그냥 평균값 정리야.
맞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맞아 이렇게 되면 되고요. O야 당연히 지금 O가 있잖아 여기. O가 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O가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O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O의 기울기가 없으면 저를 또 못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도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그래서 디귿에다가 별표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너희들 선생님이 뭔가 변형을 하거나 뭔가 더 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디귿 가지고 뭔가를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그냥 드세요 이런 거고 디귿이 이제 너희들의 정답을 가르겠지. 그래서 쟤를 보셔야 되는데 gx가 저렇게 나와 있어. 지금 gx가 뭐라고 돼 있냐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2분의 x고 g 프라임 x가 0. 잠깐만. g 프라임 x가 0이네. 지금까지는 f 프라임 x가 2가 되고 f 프라임 x가 5가 되는 걸로 해서 일단 이 챕터가 평균값 정리인 건 알아야 돼. 알았지? 근데 갑자기 g 프라임 x가 0이 나오면 롤의 정리야. 기울기가 0이니까. 알았죠? 기울기가 0이니까 g 프라임 x가 근데 이건 위에서 이미 빌드업이 있어야 돼. f 프라임 x가 2, f 프라임 x가 5.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 관련된 문제인가 봐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갑자기 팍 튕겨 나오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빌드업이 있어야 돼. g 프라임 x가 일단 생각을 해야지. 열린 구간 1,4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멘트들이 보통은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에서 나오는 멘트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디귿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는 게 양쪽 끝값을 대입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양쪽 끝값을 대입해 봐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f의 1이야. f의 1이고 그러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f의 1이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g의 4를 넣겠지. 양 끝값이니까 항상 끝값을 대입하잖아. 그치? 끝값을 대입하니까 일단 끝값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의 4 빼기 얼마냐면 2분의 4니까 2가 빠지죠. 근데 f의 4가 얼마였어? 7이었죠? 5야. 이런 롤의 정리가 안 되는데. 롤의 정리가 안 되잖아. 그쵸? 롤의 정리가 안 돼. 2분의 1, 5. 틀렸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우리한테 알려준 게 얼마도 있어? 3도 있어. 해봐야지. 그래서 g에 3도 있습니다. 그래서 f의 3 빼기 2분의 3. 그럼 f의 3이 얼마야? 2야. 2분의 1이야. 와, 같아. 뭔 말이야? 내가 gx를 찍었더니 g의 1일 때 2분의 1이야. 그래서 1,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일 때 찍었더니 얼마냐면 3,2분의 1이야. 4일 때 찍었더니 4일 때는 얼마냐면 4,5야. 여기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gx가. 근데 gx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형태란 말이야. 왜냐 하면 여기 보시면 fx에서 2분의 x를 뺀 거야. 연속에서 연속을 뺀 거 미분 가능해서 미분 가능을 뺀 거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거야. 근데 너희들 그냥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명히 여기를 가면서 어떻게 가야 돼? 사라랑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 안에 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F'C가. 그 말은 다시 1에서부터 4까지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되냐? 하지. F'C가 0 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야. 왜? 2하고 3 사이에 이미 있으니까 2하고 4 사이에도 있는 걸로 봐도 된다는 뜻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디귿번이 맞아. 어려워. 알았지? 누구를 대입해봐야 알아? 우리한테 주어진, 근데 다른 점을 대입해볼 수는 없지. 살짝 애매하지. 왜? 다른 점을 내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점 안에서 저게 증명이 딱 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야,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이를 무조건 통과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롤의 정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점을 넣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저 핑크한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하시고, 디귿은 시험장에서 만나면 살짝 헷갈림보다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졸린 사람들은 이제 게 마지막이야.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주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고쟁이가 이걸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해설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 고쟁이 해설이 가장 좋아. 알았지? 이 352번 문제가 다른 어디에도 계속 다 있어. 다른 편 어딘가에도 다 있거든. 다 있어, 다. 다 있는데 해설을 할 거 아니야, 선생들이. 그 저자들이. 해설을 하는데 내가 본 거가 뭐 많진 않지만 보통 다 고쟁이밖에 안 보니까. 알았죠? 많진 않지만 해설 중에서는 이 해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해설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봐. 알았지? 이 문제는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봐도 좋아. 내가 만약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 살짝 졸려가지고 안 됐다든지 적어놔. 그러면 해설 참조, 해설 좋아, 해설 굿. 알았지? 그래서 해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해설 꼭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해설을 좀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게 평균값 정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얘들은 대충 맞춥니다. 얘들은 그냥 대충 맞춰. 얘들 쓱 보고 이렇게 그냥 답을 맞춥니다. 보통. 왜냐하면 일단은 저식 자체는 저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 문제가 이렇게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2야. f'x가 2야.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너희들이 우선은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 여기가 평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녀석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냐면 5x 더하기 2 빼기 5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다 적죠. f에 5x 더하기 2 빼기 5x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3이거든. 그럼 나중에 3 곱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하는 해설 엄청 많아. 답이 6이야. 실제로 6이야. 그러면 야 여기 분모가 3이지 않냐? 근데 얘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될 것 같잖냐, 그치? 분모 날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설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해설하자고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뭐가 존재하냐면 f'c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빌드업에 밑밥을 깔아놨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반드시 C가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야. 그건 항상 성립하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설마 이걸 모르진 않지. 5x-1이 5x 플러스 2보단 작아. 그건 알지. 평값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C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얘를 극한으로 보내야 돼. 극한으로 보내야 돼. 여기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c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 사이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아닌가? 비슷하죠.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5x-1도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로 쭉쭉 가겠죠. 그러니까 c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c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극한을 씌워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극한을 씌울 거야. 잘 봐봐. 리미트 뭐가요? x가 무한대로 갈 거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f의 5x 더하기 2 빼기 f의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가요. 다시요. 난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를 취했잖아. 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취했단 말이야. 그런데 c도 무한대로 가는 걸 알았잖아. 쟤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똑같이 맞춘 거야.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봐. 여기 요거 다시 한번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냐면 2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말은 x자리 뭘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c로 바꿔도 되는 거지. 똑같은 문자를 바꿔도 돼. t로 바꿔도 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2로 간다. p로 바꿔도 돼. p가 무한대로 갈 때.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소리 알았지? 그러면 여기선 지금 뭘로 해놨어? 우리가 c로 해놨으니까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는 얼마야? 2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C를 넣어도 되고 T를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혹시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할 때는 보통 C를 찾는 거기 때문에 C가 더 익숙해, T보다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의 특이성들이 있잖아. 접점 T 이렇게 쓰듯이 여기 평균값 정리 보통 C를 찾는 걸로 보통 우리가 정의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C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는 2가 돼. 그러니까 얘는 2가 돼가 맞아. 이걸 안 다음에 편법을 쓰라고. 알았지? 이렇게 되면 따라서 리미트 뭐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누가 f의 5x 더하기 2 빼기 f의 5x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3을 여기다 이제 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해설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해설들이 책들에 있어, 간혹. 그래서 이건 고쟁이 해설이 가장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딱딱 거기에서 왜 그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설로 이렇게 선생들도 다 아실 건데 그냥 간략하게 딱딱딱 패스해버린 문제 해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혹시 졸렸으면 내가 이거는 해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너희들이 해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설하고 거의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시고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계속 나와. 알았지? 그래서 조금씩 응용돼서 계속 나오고요. 이거 해석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잘 안 돼요. 평균값 정리하고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지가 않거든. 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여기까지 할란다. 내일은 앞에 혹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앞에 공부 좀 해봐. 알았지? 내가 내일 극대극소를 월급 반 애들한테 극대극소를 다 안 끝내가지고 물론 극대극소 양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 내가 어제 극대극소를 한 3분의 1 정도 했나? 근데 사실은 개념은 다 설명했는데 내일 내가 극대극소 관련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개념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시험을 하나 봐볼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